사람 일이라는 게 참 알 수가 없죠. 은퇴하면 일 안 하고 놀면서 살 거야 하고 당당하게 말하던 분들이 몇 년 뒤에 낯선 곳에서 다시 일하는 모습을 볼 때 우리 인생이 참 계획대로 돌아가지 않는다는 걸 새삼 느끼게 돼요. 사실 직장인 은퇴라는 게 막연하게만 느껴지다가 어느 날 문득 내 얘기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준비라는 게 중요한 거겠죠. 우리는 평생 회사를 다니지 못하고 회사를 떠난 뒤가 내 삶의 진짜 무대일 때가 있으니까요. 그 시기가 찾아왔을 때 미리 생각해둔 대안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삶의 색깔이 굉장히 달라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은퇴 준비와 은퇴 후의 삶에 대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려 해요. 특히 놀면서 살겠다던 57세 간부가 결의 VNTUALLY 현실을 마주하며 쿠팡 물류센터에서 팍스를 나르고 있다는 이야기가 주는 교훈에 대해 나눠보려고 해요. 그리고 이왕이면 실제로 일어날 법한 사례를 3가지 정도 들어서 여러분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도록 현실적인 조언도 곁들여 볼게요. 제가 드리는 말씀이 완벽한 해답이 될 순 없겠지만 적어도 우리의 미래를 그려보는데 작은 단서가 되길 바랍니다. 1. 은퇴 후 모든 것이 달라지는 시점, 난 준비됐나? 평생을 회사원으로 살다가 어느 날 불쑥 은퇴를 맞이하면 그 벅찬 자유도 잠시예요. 처음에는 오늘은 뭘 해야 하지, 내일은 또 어디를 가지 하는 설렘이 있죠. 한 달, 2달은 새벽까지 TV를 보다가 늦게 일어나고 마치 방학 때처럼 드디어 푹 놀 수 있구나라고 마음 편히 지낼지도 몰라요.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주변을 둘러보면 같이 일하던 동료들은 여전히 자신들만의 바쁜 스케줄을 소화하고 있어요. 그런데 정작 나는 오늘도 할 일이 없어서 몇 시간씩 멍하니 창밖을 바라보고 있다면 허무하기도 하고 약간 초조해지기도 해요. 바로 그때 슬슬 현실이 뾰족하게 다가오는 거예요. 이대로 놀기만 해도 괜찮은 걸까? 경제적으로 문제가 생기지는 않을까? 내가 이런다고 해서 내 건강은 괜찮을까? 하는 생각들이 하나둘씩 머릿속을 스치게 되죠. 이 시점에서 대비를 어느 정도 해둔 사람과 전혀 대비가 없던 사람은 천지 차이가 나요. 예컨대 정년퇴직하면서 퇴직금을 어떻게 굴릴지 혹은 은퇴 후에 스스로 가게라도 하나 해볼지 봉사활동이나 취미생활은 어떻게 할지 이런 고민들을 미리 해뒀다면 좀 더 여유롭게 은퇴 생활을 시작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사람은 할 일이 분명히 있고 동시에 어느 정도 생활비에 뒷받침이 되어 있으면 마음이 훨씬 안정되거든요. 하지만 그러지 못한 경우에는 심지어 나는 곧 은퇴하면 놀면서 살겠어라는 막연한 환상만 갖고 있던 경우라면 현실과 부딪히는 순간 큰 충격을 받게 돼요. 시니어들에게 일자리 구하기는 생각보다 쉽지 않죠. 일이 있다 해도 대부분 단순 노동이 많은데 체력적으로도 쉽지 않고 시급도 높지 않고요. 그런데도 생계를 위해 혹은 빈둥거리면서 보내는 시간 자체가 고통스럽기 때문에 어딘가 꼭 나가서라도 일하고 싶어지는 겁니다. 결국 은퇴 후 새 삶을 찾겠다고 외치던 57세 간부가 오늘은 쿠팡 물류센터에서 팍스를 나르고 있다는 기사처럼 우리가 생각했던 미래와 전혀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는 거죠. 물론 그분이 잘못한 건 없어요. 그 역시 최선을 다해 자신의 몫을 다하고 있는 거예요. 다만 은퇴 이전에 충분히 고민해 볼 시간들이 있었을 텐데 준비가 부족해서인지 어쩐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생각보다 빨리 체감된 현실 속에서 다른 길을 선택한 것뿐이죠. 2. 은퇴 후 삶의 중요한 3가지 키워드 건강, 재정, 그리고 할 일. 그래서 우리가 은퇴를 준비할 때 꼭 생각해야 할 키워드는 단순해요. 건강, 재정, 그리고 할 일 보람이에요. 건강 은퇴 후에는 체력과 건강 관리가 최우선이에요. 젊을 때야 하다못해 야근도 버티고 체력 소진이 조금 빨라도 며칠 쉬면 회복되지만 나이가 들수록 재충전 시간이 더 오래 걸리고 크고 작은 질환들이 갑작스럽게 찾아올 수 있어요. 그런데 은퇴 후 일을 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를 고민할 때 중요한 건 역시 몸 상태거든요. 내가 일하고 싶어도 몸이 안 받쳐주면 안 되는 거니까요. 그러니 회사 다닐 때부터 식생활, 운동, 기본적인 건강검진 등을 성실히 챙기는 습관을 들여야 나중에 더 자유롭고 활기차게 살 수 있어요. 재정 자산 관리 은퇴는 곧 고정 수입이 끊긴다는 뜻이죠.
물론 연금이 준비되어 있다면 그나마 다행이지만 그래도 내 월급이 꾸준히 들어오던 시절과는 전혀 다른 풍경이 펼쳐져요. 목돈이 예금으로 들어왔다고 해도 잘못 굴리거나 무리하게 투자하다가 낭패를 보는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은퇴 전에 내가 은퇴 후 10년, 20년간 어느 정도의 생활비가 필요한가? 이제부터 그 돈을 어떻게 마련하고 불려야 하나?를 체계적으로 고민해야 해요. 할 일 보람 인간은 결국 할 일이 있어야 행복을 느끼는 존재 같아요. 놀면서 지낸다고 해도 어느 순간 내가 이렇게 살아도 되는 걸까? 라는 심리적 공허함이 찾아오거든요. 그래서 은퇴 후에는 취미생활이 됐든 봉사가 됐든 혹은 파트타임이라도 좋으니 꾸준히 내가 여기서 역할을 하고 있다고 느낄 수 있는 활동이 꼭 필요해요. 이런 활동을 미리 탐색해두지 않으면 은퇴 후 아무것도 손에 잡히지 않아 외롭게 시간을 흘려보내기 십상입니다. 3. 사례 1 부장님 김씨의 2년짜리 카페 창업 스토리. 제가 아는 김 부장님은 58세 정년퇴직을 앞두고 평소 꿈꿔왔던 내 가게 운영하기를 은퇴 후 플랜으로 삼았어요. 퇴직금 전부와 약간의 대출까지 받아서 아기자기한 카페를 차렸죠. 처음엔 좋았죠. 드디어 내 이름 걸고 가게를 하는구나 하는 해방감에 매일매일이 새로웠습니다. 그동안 사무실에서 서류만 들여다보던 생활과 달리 손님을 직접 응대하고 음료도 만들면서 사람들과 정겹게 지내는 게 꿈 같았어요. 그런데 이게 오래가지 못했어요. 이분이 카페 운영에 필요한 모든 노하우를 제대로 익힐 새도 없이 덜컥 시작한 데다 상권 분석도 충분치 않았거든요. 게다가 은퇴 후 체력은 3040대 때와 달랐어요. 새벽부터 준비하고 청소하고 밤늦게까지 일하다 보니 몸에 무리가 왔죠. 무엇보다 손님이 계속 많아야 그나마 채산이 맞는데 생각처럼 사람이 몰리지 않았어요. 가족과 갈등도 생기고 대출이자 등 운영비 부담에 결국 2년도 안 돼서 문을 닫았죠. 김 부장님은 그 뒤 내 가게라는 로망을 한순간에 내려놔야 했어요. 결국 남은 대출을 갚으려 동네 편의점에서 파트타임으로 일하면서 작은 오피스텔 경비원 자리도 알아보고 계셨어요. 김 부장님이 한 말이 인상 깊었는데요. 일단 시작하기 전에 무언가 준비나 공부가 훨씬 필요했다라는 거였어요. 퇴직금이라는 큰 돈이 그야말로 한 번에 훅 나가버린 셈이라 더 마음고생이 컸겠죠. 그래서 은퇴 후에 갑작스러운 창업은 생각보다 위험하다는 점 꼭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4. 사례 2 유지원 씨의 은퇴 전 작은 용돈벌이부터 시작. 반면 유지원 가명 씨는 조금 달랐어요. 이분은 50대 초반부터 은퇴를 염두에 두고 퇴근 후에 틈틈이 온라인에서 중고 물건을 사고 파는 소일거리를 시작했어요. 작은 중고 카메라나 책, 옷을 싸게 구해서 상태를 조금 손본 다음 온라인 중고장터나 SNS를 통해 다시 파는 시기였죠. 처음에는 에이 몇천 원씩 남아서 이거 뭐가 되려나? 라고 생각했지만 쌓이고 보니 이거 나름 수익 구조가 되는데? 라는 확신이 생겼다고 해요. 오히려 이 소일거리가 점점 규모가 커지면서 유지원 씨가 정년퇴직할 무렵엔 온라인 쇼핑몰 비슷한 형태로 발전했어요. 은퇴 후에는 더 많은 시간을 여기에 쏟을 수 있게 되니 매입과 판매 물량을 조금씩 늘렸죠. 물론 한 달에 수백만 원씩 버는 건 아니지만 고정 지출을 어느 정도 막아주는 든든한 용돈벌이가 되었고 또 중고 물건의 재활용과 친환경에 대한 관심이 커서 보람도 느꼈다고 해요. 이 사례에서 알 수 있는 건 은퇴 전부터 차근차근 준비한 작은 일거리가 은퇴 후 삶의 질을 확 높여줄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이게 본격적인 사업이 될 수도 있다는 확장성도 무시 못한다는 거죠. 보통 사람들은 정년 12년 전에 창업해야겠다라고 마음먹고 시작하다가 시행착오를 겪곤 하는데 그보다는 훨씬 일찍부터 내가 은퇴 후에도 즐겁게 할 수 있는 일이나 취미는 뭘까? 를 고민하고 작게나마 실천해보는 편이 훨씬 안전하고 효과적인 전략인 것 같아요. 5. 사례 3 동네에서도 일 잘하는 박 할아버지의 구청 알바. 마지막으로 소개하고 싶은 분은 일머리가 좋은 시니어는 어디에서도 빛을 본다라는 예시예요. 우리 동네에 박 할아버지 70대가 계시는데 젊었을 때는 소기업에서 격리와 행정 업무를 오래 하셨다고 해요. 은퇴하시고 잠깐 집에서 쉬시다가
몸이 근질근질해서 구청 공공근로사업에 지원하셨는데 금세 그가 얼마나 책임감 있게 일하는지를 동료들과 담당 직원들이 알게 됐죠. 분명 단기 일자리였는데도 꼼꼼하게 서류 정리를 해주시고 엑셀에다 비품 리스트나 자재 리스트를 깔끔하게 정리하셔서 동료들이 엄청 편해졌다는 겁니다. 결국 구청에서 박 할아버지를 계속 쓰고 싶어 했고 예산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다른 공공근로 관련 업무를 이어서 맡겼어요. 박 할아버지는 이 나이에 누가 나를 써주겠나 했는데 은근히 내 경험이 먹히더라라고 웃으셨어요. 기왕 시작한 일이니 야무지게 해보자는 마음으로 적극적으로 일에 몰두하셨고 주변에서 할아버지 어제 그 자료 좀 출력해 주실래요? 라면서 부탁을 해오면 좋아서 춤이라도 추고 싶으셨대요. 이 나이에 누군가한테 필요한 존재가 된다는 건 정말 감사하고 행복한 일이야. 라고 말씀하실 정도였죠. 이 사례가 주는 메시지는 꼭 대단한 스펙이나 일자리가 아니어도 나이 들어서도 내 경험과 성실함을 살릴 수 있는 기회가 충분히 존재한다는 거예요. 문제는 도전하느냐 마느냐이겠죠. 은퇴 후라고 해서 그저 일에서 손을 떼고 몸을 사리는 것만이 답은 아닐 수 있어요. 건강이 허락한다면 내 경험이 필요로 하는 곳은 어딘가 꼭 있습니다. 6. 어떻게 대비할까? 3가지 간단 체크리스트. 이쯤에서 그래, 그럼 결국 어떻게 은퇴 준비를 해야 하는데? 라고 궁금하실 것 같아요. 제가 간단히 제안드리는 체크리스트는 다음과 같아요. 개인 재정 분석, 내가 은퇴 후 기대할 수 있는 연금 액수, 부동산 예금 투자, 자산의 가치, 매달 쓰게 될 기본 생활비는 얼마인지 정확히 계산해 보기. 동시에 발생 가능한 의료비 등 예상치 못한 지출도 감안하기. 건강관리 및 심리적 준비. 50대 중반부터는 규칙적인 운동 습관, 식단 관리, 정기 검진 등이 필수. 은퇴 후 소속감 상실, 우울감 등에 대비해 미리 친구 동료들과의 취미 모임이나 가족 여행 계획 등을 세워두면 좋음. 내가 잘하는 것, 하고 싶은 것, 탐색 창업이든 구직이든 혹은 자원봉사든 상관없이 이 일을 하면 내가 조금은 설레고 잘할 수 있을까를 미리 고민하고 부분적으로 시도해보기. 그렇지 않고 막상 은퇴하고 이제 뭐하지? 고민하면 이미 늦어요. 7. 하고 싶은 말. 은퇴는 완전히 새로운 시작이다. 마지막으로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이거예요. 은퇴라고 해서 단순히 회사를 그만두는 게 아니라 인생 2막 혹은 3막의 시작이라는 거죠. 누군가는 꿈을 펼치는 기회가 되고 누군가는 괜히 헛되이 시간을 보내기도 해요. 그런데 그 결정적인 차이를 만드는 게 결국 준비와 마음가짐이더라고요. 놀면서 살겠다는 게 잘못된 바람은 아니지만 그저 꿈꾸기만 하다가 준비 없이 은퇴를 맞이하면 현실이 녹록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게다가 요즘은 100세 시대에 고작 57세에 은퇴해버리면 아직 내 앞에 남은 시간이 최소 몇십 년이나 있어요. 그럼 차라리 그 시간을 어떻게 의미 있게 보낼지, 어떻게 내 경력과 재능, 체력을 활용할지 고민해보는 게 훨씬 가치 있잖아요. 보통 사람들은 퇴직 후에는 뭐든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라고 기대하지만 막상 닥치면 근데 뭘 해야 하지? 라고 허둥지둥하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게다가 경제적인 문제도 커지면 선택지가 더욱 좁아질 수밖에 없고요. 결국엔 기사에 나오는 것처럼 한때 화려했던 직장 생활을 접고 물류센터에서 팍스를 나르는 상황이 벌어져도 그게 전혀 부끄러운 일도 아니고 자기 자신이 여전히 가치 있는 존재라는 걸 깨닫는다면 괜찮아요. 다만 조금만 더 일찍 준비했으면 더 나은 선택지가 열렸을 수도 있다는 아쉬움은 남을 수 있죠. 맺으며. 그래서 여러분께 권해드리고 싶어요. 아직 은퇴가 꽤 남았더라도 지금 당장부터 재정점검, 건강관리, 내 하고 싶은 일 찾기 이 3박자를 한 번씩 떠올려 보시라고요. 회사 일이 아무리 바빠도 어차피 언젠가는 내 앞에 은퇴라는 분기점이 다가올 테니까요. 미리미리 대비하고 체력과 마음을 다져놓으면 은퇴 후에 더 다채롭고 풍요로운 삶의 길이 열릴 거라고 믿습니다. 실패 사례는 분명히 우리에게 많은 걸 가르쳐줘요. 성공 사례 역시 훌륭한 동기부여가 됩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3가지 사례가 여러분의 은퇴 후 삶을 머릿속에 조금이라도 구체적으로 그려보게 만드는 계기가 되었으면 해요. 이제는 더 이상 은퇴하면 집에서 놀면 되지라는 막연한 생각에서 머무르지 말고
구체적인 설계와 준비로 멋진 인생 2막을 만들어갈 수 있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그러니 지금이라도 행동해 봐요. 이러면 어떨까? 고민만 하고 있지 말고 뭔가 소소한 도전이라도 시작해보는 거죠. 취미든 공부든 알바든 작게라도 말이에요. 그러다 보면 또 새로운 길이 열리고 은퇴라는 말이 더 이상 막막하고 두려운 게 아니라 내 인생을 다시 설계하고 즐길 수 있는 유연한 단계가 될 수도 있잖아요. 오늘 이 글이 여러분의 작은 변화에 도움 되기를 바랍니다. 힘내요, 우리. 아직 기회는 충분히 있어요.